SNS 지역세상 시즌2 두 번째 코너, 알아두면 약이 되는 상식, 바로 알약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이 알약입니다. 자, 평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시간인데요. 법률이나 건강, 생활 꿀팁, 레저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궁금증을 아주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법률 순서입니다. 저희 가람 법률사무소 박상희 변호사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방송을 네. 처음 오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는 어디서 일하고 있는 누구다 정도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상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되게 아직은 수줍음이 많으신데 저희가 네. 방송을 하면서 네. 좀 더 적응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몰카입니다. 요즘 노출이 많아지는 이런 여름 휴가 기간에 이 각종 몰카로 인한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곤 했죠. 그래서 먼저 좀 어떤 추세인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 몰카가 사회 문제가 된 데는 이 스마트폰의 확산이 또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또 네. 그 기술이 날로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범죄 행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죠. 그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 몰카의 진화 속도가 좀 무서울 정도라고요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물병처럼 생긴 몰카까지 등장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몰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네. 안경이나 혹은 그러니까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카메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단추 모양이나 아니면 정말 시계도 막 있을 것 같고. 예, 시계도 있고 USB 같은 형태도 있고 해서 네. 다양한 신종 이제 디자인의 몰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결국 몰카의 이 소형화가 범죄 노출 빈도를 좀 더 높였다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이 몰카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네. 2006년 기준으로 한 500여 건에 불과했던 몰카 범죄가 네, 지난해에는 5천여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요. 10배네요. 예, 또한 이제 같은 기간에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몰카 범죄의 비중이 네. 3.6%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10년 만에 24.9%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건수하고 비중이 비율이 둘 다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네. 아나운서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형 할인 매장에서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직원이 대형 할인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본인이 이제 휴식하는 공간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된 사건인데요. 네. 이 장소가 사물함 보관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물함 보관실은 한 30명 정도 되는 직원분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옷을 갈아입는 용도로 사용하던 공간인데 네. 이 공간에서 차량용 블랙박스가 발견이 돼서 네. 이게 이제 회사 측에 문제 제기를 한 경우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블랙박스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네. 2시간 30분 정도 촬영 영상 중에서 남자 직원 5명 그리고 여자 직원 2명이 실제 옷을 갈아입는 부분이 촬영이 된 걸 확인을 했고 네. 따라서 실제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어떻든 간에
그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 네.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한 것 자체가 이제 처벌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굳이 범죄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그런 피해자께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근데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각 네. 이제 경찰청에서는 몰카를 단속하는 기기를 다 설치해서 네. 그러니까 그 전자파를 탐지하거나 아니면 숨어 있는 렌즈를 찾아내는 이런 몰카 탐지기를 구비해서 범죄 예방과 단속에 지금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 몰카 탐지기가 있군요. 예, 예. 네. 근데 몰카를 했을 경우 이제 그에 마땅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몰카가 다 범죄가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찍는 행위나 이런 유포하는 행위 등에서 뭐 제한선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규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적용 법조를 알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름이 길어서 주로 이제 저희가 약칭으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 14조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또는 그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등에 네. 이제 처벌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네. 따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하는 행위조차 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동의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동의를 하게 되면은 찍어도 되고 네. 유포를 해도 되는데 네, 동의 네. 없이는 지금 이제 이런 행위가 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포를 한 경우에도 네.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또 강조해 주실 부분 또 뭐 있으십니까? 그 지금 이 법 규정을 보면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그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여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피해자와 같은 성별 그리고 연령에 있는 이제 평균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본인이 이제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네. 그 구체적인 기준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라든지 뭐 노출의 정도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그리고 거리라든지 네. 촬영된 이미지의 내용이라든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네.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몰카 범죄의 경우 혹시 형량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중요한 일단 것만 좀 몇 가지 예, 설명해 예, 주시죠. 몰카 촬영하고 그리고 무단으로 이제 반포한 행위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했으나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네. 막중한 벌금형이 처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자, 근데 뭐 누군가 이제 내 허락 없이 이런 나를 찍는다는 느낌 받았을 때 그냥 뭐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피해 신고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일단 전화기를 드셔서 112에 전화를 하셔서 신고 접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격자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목격자를 확보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람의 인상착의라든지 특징 이런 부분들을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수사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제가 저 채팅창을 지금 보니까 좀 질문이 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네.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혹시 그 몰카 탐지기가 이 개인 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카 탐지기를 예. 네, 저도 구매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쵸.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걸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다가 핸드폰 번호 남겨주세요.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 오늘 저희가 이제 다뤘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나 뭐 몰랐다, 뭐 범죄인지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좀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고 이런 넘어가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부진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희가 그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갈 때 다들 몰랐다고 발뺌을 하다 보면 이 법을 수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법률을 알지 못하는 부분도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뭐 더 선처를 구하거나 아니면 죄가 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몰카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주의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모른다로 이제 일관할 수는 없죠.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몰카에 대해서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이 몰카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 기억하셔서 대처를 잘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혹시 잠깐의 유혹으로 이 몰카에 대한 시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절대 그런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